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20달러 지폐 새 인물로 흑인 여성 노예 해방운동가 해리엇 허브먼이 선정됐습니다. 이어 5달러, 10달러 지폐도 새로운 인물로 도안이 바뀝니다. 21일 재무부는 10달러 뒷면에 여성 참정운동가인 앨리스 폴과 엘리자베스 스탠튼, 노예해방 여성 참정운동가인 루크레티아 모트와 수전 앤서니, 노예해방운동가인 소주노 트루스의 얼굴이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5달러 뒷면에는 흑인 민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과 메리언 앤더슨, 프랭클린 루즈벨트 32대 대통령의 부인이자 민권운동가인 엘리너 루즈벨트의 얼굴이 새겨집니다. 이번 달러 디자인 교체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결정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말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화폐를 통해 퍼뜨리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폐의 새로운 모델은 다문화와 다인종의 나라 미국을 상징하는 인물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주 예비선거가 끝나면서 힐러리 클린턴은 사실상 민주당에서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들의 후원금은 75%가 힐러리에게 몰렸지만 트럼프에게 기부한 한인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한국일보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치 후원금 내역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씨 20개로 분류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4월 1일에서 2016년 3월 31일 1년 동안 뉴욕주와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한인 기부자 185명이 힐러리 후보에게 총 31만 2,934달러를 후원했습니다. 힐러리 후보에게 후원한 뉴욕, 뉴저지의 한인 기부자 비중은 민주공화 양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기부한 전체 한인의 51%를 차지했고 후원금 역시 전체의 74.9%에 달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후원금을 받은 후보는 민주당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으로 92명의 한인이 3만 45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후보에 대한 뉴욕, 뉴저지 한인 후보자의 기부 활동은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한인들에게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은 공화당 후보는 이미 후보직을 사퇴한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으로 한인 16명으로부터 36,100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재 공화당 대선 주자 1위인 트럼프 후보에게 기부한 뉴욕, 뉴저지 한인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H-1B 비자 승인 결과 통보는 예년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2주 동안은 급행 서비스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급행 서비스도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20일 프리미엄 프로세싱 급행 서비스 수속이 진행되는 2주 동안 페덱스 등 사설 배송업체 이용료를 미리 지불하면 비자 승인 결과를 더 빨리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2주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자 추첨 결과 통보는 이 기간 예외 없이 일반 메일로 통보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이용료를 신청서와 함께 미리 지불할 경우 승인서 등을 오버나잇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1,225달러의 수수료를 내면 2주 안에 승인 여부를 판정해주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급행 배송 서비스를 중단한다며 프리미엄 프로세싱에 대한 수속이 완료되면 다시 급행 배송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자에 대한 수속이 언제 시작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H-1B 비자 추첨에서 뽑힌 신청자들은 접수증을 받은 후 심사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오는 10월부터 H-1B 비자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 표준시험이 갑작스러운 컴퓨터 시스템 오류로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관사인 피어슨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준시험 거부 움직임에도 불씨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에 따르면 20일 실시 예정이었던 3에서 11학년 대상 표준시험이 갑작스러운 컴퓨터 시스템 오류로 인해 중단됐습니다. 시험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온라인 접속 자체가 거부되면서 시험이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기반의 표준시험은 기존의 종이시험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도입됐지만 기술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예 시험을 치를 수 없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불거졌습니다.
이어진 것입니다. 데이빗 해페 교육국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시험 주관사인 피어슨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이에 피어슨 측은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전날 밤 직원이 시험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다가 실수가 발생해 오류가 생겼다고 해명했습니다. 시험은 다음 날인 21일 예정대로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시험 취소 사태에 대한 비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들의 시험 거부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국 등은 이번 사태가 거부 움직임 확산을 가져올지 여부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뉴욕시 신분증이 병원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됩니다. 병원 등록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자녀들의 예방접종 기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마크 비버리터 시의회 의장은 21일 코니 아일랜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D NIC 소지자들이 카드를 병원 등록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뉴욕시 보건병원협회 보건국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ID NIC 소지자들은 최근 진료 등록 시 카드 번호를 의료 기록과 연결해 놓으면 추후 뉴욕시 보건병원협회 산하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재등록할 필요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ID NIC를 이용해 웹사이트에서 자신이나 자녀의 예방접종 증명 기록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번 파트너십 체결로 인해 83만 명의 ID NIC 소지자들이 편리하게 건강검진과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학 진학이나 취업 과정에 예방접종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번거로운 절차 없이 ID NIC만으로 증명서를 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D NIC 소지자들은 또 무보험 이민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액션 헬스 NIC 프로그램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서민주택이 늘어나고 있지만 뉴욕시의 렌트는 오히려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요커들은 무려 소득의 3분의 2가량을 렌트에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년간 가계소득은 정체돼 있는 반면 렌트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요커들의 수입 대비 렌트 비율은 약 59.7%였습니다. 하지만 21일 부동산 정보업체 스트리트닷컴이 발표한 2016 뉴욕시 렌트 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일반 세입자들은 전체 임금의 65.2%를 렌트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브루클린 지역의 소득증 렌트 지출은 65.4%로 가장 높았고 퀸즈 내 지역 렌트 부담률은 롱아일랜드 시티가 62.0%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또 브롱스의 경우 54.1%, 퀸즈 51.6%, 맨해튼 49.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렌트가 저렴한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렌트 부담률은 27.9%로 조사됐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을 살펴보면 우드사이드가 44.1%로 가장 높았고 써니사이드 42.4%, 플러싱 42.3%, 그리고 베이사이드는 34.1%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올해 퀸즈의 렌트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퀸즈 지역 가구 소득은 전년 대비 0.4% 오르는 데 그쳤지만 렌트는 19.2%나 뛸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콜택시와 우버택시의 불법 논란과 관련해 뉴욕시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승객 픽업 시 벌금이 최대 4배 이상 오르고 요금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21일 불법으로 승객을 픽업하는 콜택시와 우버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요금 투명성을 높이는 2개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먼저 택시 리무진국이 지정한 구역의 지역에서 불법으로 승객을 태우다 처음 적발되면 기존 벌금 $750에 2배 이상인 $2,000를 부과합니다. 첫 적발일로부터 24개월 내에 두 번째로 적발될 경우에는 기존 $950의 4배 이상인 $4,000가 부과되고 120개월 내에 3번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기존 벌금 $1,150에서 대폭 인상된 $10,000가 부과됩니다. 불법 택시 벌금 인상 조례안은 서명일로부터 90일 후 발효돼 오는 7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콜택시와 우버 요금 책정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우버를 포함한 콜택시와 리무진 택시 운전자는 승객 요청 시 반드시 요금 추산치를 공지해야 합니다. 실제 요금은 공지했던 추산 요금보다 20%
50% 이상 높게 부과할 수 없고 추산요금을 범위로 공제할 경우 최대 추산치는 최소치보다 50% 이상 높으면 안 됩니다. 이민 세대가 길어지면서 아시안 중간 연령도 지난 34년 사이 8세나 높아졌습니다. 현재 미국 내 아시안들의 중간 연령은 36세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21일 발표한 인종별 연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미국 내 아시안 중간 연령은 36세로 조사됐습니다. 28세였던 1980년과 비교했을 때 34년 사이 8세가 높아졌습니다. 중간 연령이 점점 높아지는 현상은 모든 인종에서 나타났습니다. 인종별로는 아시안 중간 연령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2014년 백인 중간 연령은 43세로 가장 높았고 아시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흑인이 33세, 히스패닉은 백인보다 15세나 낮은 28세로 가장 낮았습니다. 히스패닉 중간 연령은 1980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20대 수준을 기록해왔습니다. 한편 연령대별로는 18에서 33세까지의 밀레니얼과 34에서 49세, X세대 아시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밀레니얼과 X세대 비율은 각각 25%로 가장 컸고 두 연령대 비율을 합치면 50%, 아시안 2명 중 1명이 밀레니얼이나 X세대인 셈입니다. 18세 이하는 아시안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해 21%인 50에서 68세까지의 베이비 부머 세대와 비슷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국제방송 장비 전시회 NAB 2016이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차세대 초호화 화질, UHD 방송 기술 등이 공개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방송기술 분야의 동향을 한눈에 가늠해 볼 수 있는 NAB 2016이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전시회인 만큼 이번 NAB엔 160개국에서 1,800여 개의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올해 NAB 참가 업체들은 최신 UHD 방송과 시청자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IT 기반의 방송 장비 등 첨단 기술들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관심을 집중시킨 분야는 초고화질 UHD. 기존 HD 방송보다 4배 더 선명한 UHD가 세계적 방송 트렌드로 부상함에 따라 NAB에 참여한 업체들도 저마다 UHD 방송을 위한 최신 기술들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대거 참여해 UHD 방송 시장에 선점에 나섰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송 효율을 크게 향상시켜서 한 개 주파수 채널 안에 UHD 서비스 그리고 HD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라디오까지 3개의 서비스를 동시에 이제 송수신할 수 있는 그런 전송 기술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자체가 스튜디오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나와서 기존에 있는 비디오월과 좀 차별화되어 있는 독특한 삼성만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지금 이번에 소개하게 된 거고요. 특히 한국 기업들이 선보인 UHD 방송 기술은 전 세계 방송업계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I think Korean products are really cool. There's a lot of innovation that's coming from Korea. I mean, obviously, you guys have come, really far and advancing well beyond, what I think a lot of people had expected. And but yes, I mean, I haven't really had an opportunity to take a look. I'm just looking around now, but it's pretty impressive. 이외에도 UHD 카메라와 8K 카메라, 초고화질의 촬영을 할 수 있는 드론, 360도 촬영이 가능한 소형 카메라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들이 공개되며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차세대 방송 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한 NAB 2016.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방송 기술들이 앞으로 미디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이번 주 해외 화제 모아봤습니다. 85세 할머니를 구한 구조대원, 거꾸로 서 있는 세상, 잠꾸러기 의상 등입니다. 미국 커네티컷주의 한 해변.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가라앉고 있습니다. 85살의 할머니가 차 안에 갇혀있는 상황. 시민들이 세막대기로 앞유리를 깨고 구조를 시도합니다. It took a while for help to come other than the Good Samaritan, and he was struggling because the current was taking the car out. 다행히 침몰 직전 도착한 구조대가 도끼로 창문을 깨고 할머니를 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I was able to reach in,
unlock the door with the handle. And when I opened the door, she was at the very top of the roof. 한 발만 늦었어도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She happened to be a neighbor of mine. Yeah, she was one of my teachers in 6th grade. 소방관이 된 제자는 스승의 은혜를 이렇게 갚았습니다. 카메라가 잘못된 게 아니라 실제로 집이 거꾸로 서 있습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파가 놓여진 거실도, 음식을 올려놓은 식탁도, 심지어 자동차까지 모두 거꾸로 달려 있습니다. I think the most difficulty on construction is like when we hang all these furnitures and especially the car. The car is very heavy. 모든 게 거꾸로 있다 보니 구경꾼들이 마치 천장에 붙어 있는 듯한 착각입니다. 뒤집혀진 세상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마냥 신기한 표정입니다. When we go inside the upside down house, everything is not what you see in normal life. So we would like them to have another point of view to see the world from a different angle. 이불을 그대로 말아입은 듯 푹신한 옷을 입고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 이불 밖으로 나오기 싫어하는 현대인들을 위해 아일랜드의 한 호텔이 개발한 옷입니다. 이 옷을 입으면 머리를 기대는 곳은 어디든 바로 침대가 됩니다. 다소 둔해 보이는 단점이 있지만 낮잠을 즐기기에는 그만일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열린 2030 지속가능 개발 목표 고위급 회의에서 북한 리수영 외무상은 대북 제재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핵 위협에는 핵 개발로 맞설 수밖에 없다며 북한은 주민들에게 교육과 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가능 개발에 힘쓰고 있지만 이를 방해하는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북한의 개발 노력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의 움직임에 계속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콘 에디슨 고객들이 총 1억 7,100만 달러를 환불받게 됩니다. 고객 한 명으로 환산하면 약 14에서 22달러가 됩니다.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는 20일 콘 에디슨 간부 11명이 연루된 100만 달러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이와 같이 합의했습니다. 지난 2009년 콘 에디슨 간부들은 공사업체로부터 허위 인보이스를 승인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바 있습니다. 뉴저지주 휘발유세 인상이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재임 기간 휘발유세를 비롯한 어떠한 세금도 인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휘발유세를 인상해 교통기금을 마련하기보단 다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오는 7월 전까지 연 20억 달러의 교통기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달 30일 제11회 태권도 명예의 전당 시상식에서 강익조 전 뉴욕 한인 회장이 평생 태권도 인상을 수상합니다. 전미 태권도 고단회는 강전 회장을 비롯해 미국 내 태권도 보급과 발전에 앞장서온 9명의 수상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강전 회장은 지난 30여 년간 1000여 명의 미국인 제자를 양성해왔으며 평생을 태권도 알리기에 힘써왔습니다. 시상식은 30일 오후 6시 30분부터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립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가끔 흐리겠으나 차차 개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9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리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화요일은 간간히 흐리고 한두 차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